자, 일단은 우리 중간고사 끝나서 자, 기말고사 때 어디까지 이제 진도가 나갈 것이고 앞으로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될 건지 잠깐만 얘기할게. 자, 일단 학교마다 약간씩 시험 범위가 달라가지고 일반적인 학교 기준에서 얘기하면은 신소재까지를 거의 냈는데 여기까지 안 내고 생명체까지 끄는 학교가 몇 개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심화고는 뭐 여기까지밖에 안 내가지고 얘는 뭐 망했어. 진도가 엄청 많이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너는 중간고사 지금 학교마다 보면은 물론 어렵게 낸 학교도 좀 있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보면은 쉽게 냈어요. 문제 자체를. 뭐 등급 컷이야 뭐 너네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아마도 거의 대부분 학교가 기말고사 때는 좀 어려워질 거다 아마 문제가. 중간고사 때가 너무 쉬워서 등급 컷이 결정이 안 되면 기말고사 때라도 좀 어렵게 내가지고 등급 컷을 좀 조절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여기까지가 너네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거야. 통합각은 딱 4단원까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 봤던 게 정확하게 신소재까지 본 학교들은 1단원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2단원 끝까지가 아마도 1학기 기말고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가 여기 3단원 전체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가 4단원 전체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인 학교들 시험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약간씩 달라지는 학교들이 있을 건데 1학기 기말고사에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에 얘기해 주면은 운전고는 딱 여기까지 냅니다. 여기까지. 여기를 빼요. 빼는 이유가 있어 여기. 왜 뺄까? 이거 어렵거든. 어렵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 때 또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아마 뺄 거야 니네는. 그래서 운전고는 아마도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화고가 약간씩 매년 좀 달라지긴 하는데 교화고도 아마 여기까지 내든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화고 시험 범위 될 거고 동패고가 작년이랑 재작년까지는 지구 시스템까지 끝냈어. 근데 동패고가 신소재 들어갔었니? 그 다음에 들어갔지. 들어갔으면은 아마 여기까지 나오든 할 거야. 거의 아마 비슷할 거고 그 다음에 지산고랑 한빛고도 딱 여기까지예요 지금. 생명 시스템 거의 한빛고는 딱 정확해. 여기 2단원이 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심화고는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서 근데 아마 심화고는 여기를 좀 아예 안 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요쯤까지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제 2학기 때 아마 많이 뺄 거야. 자 아무튼 간에 모든 학교 기준에서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중에 가장 짜증나는 파트는 어려운 파트는 당연히 역학입니다. 이게 물리 파트가 처음 나오는 건데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내용 자체도 어렵고 문제도 좀 쉽지 않게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면은 11일이거든? 여기 없어 여기 맨날 토요일 잘려. 그 토요일날 우리가 정규 수업하고 오늘 이제 기말고사 첫 번째 수업 개강이 되고 18일, 25일 여기 1일이죠? 그럼 11일, 18일, 25일까지가 5월 그럼 6월 1일부터 출발해 가지고 6월 8일, 15일 그 다음에 22일 자 여기까지가 봐봐. 너네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기간이 약간 다르긴 한데 내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7월 첫 번째 주야. 거의 다. 그래서 여기 학교 5개 있는데 뭐 심화고까지 하면 6개고 거의 다 여기인데 교화공과가 이날부터 시험 보더라고. 28일부터 금요일부터 교화건 아무튼 이상해 뭔가 28일 금요일 낀 다음에 월화수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간에 28일 29일 요때는 이제 내가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학교 기준에서 보면은 1일부터 시험 보면은 토요일 날은 정규 수업이 되니까 그래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이 8번 수업하면은 날 8번 보면 또 기말고사야.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은 뭐 시험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시험 대비가 뭐 5월 말부터 한다. 과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가 시험 대비야 그냥. 과학은 뭐 시험 기간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래서 8번의 수업을 끝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생각한 거는 웬만하면은 지금 전체 시험 범위 2단원 전체를 4번 안에 끝낼 거예요 이건.
전체를 4번 안에 끝내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시험 범위는 끝내야 돼. 진도상. 그 다음부터는 우리 했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문제 좀 많이 풀면서 좀 살을 붙이는 과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근데 아무리 내가 시간을 좀 빠르게 간다고 하더라도 역학 파트는 내가 절대로 시간을 빨리 안 쓸 거다. 그 다음에 뭐 계속 우리 많이 풀어봤겠지만 주간지를 매주 줄 건데 주간지는 계속 누적으로 줄 거야. 오늘 내가 여기까지 할 거거든? 여기 안 할 거야. 여기 해봐야 어차피 한 번에 다 끝내면은 너네가 또 못 따라온다 뭐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전체 애들이 다 따라오도록 여기까지만 끝낼 거야.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문제 풀고 여기까지 이래. 여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역학적 시스템 안점 여기 얘기하고 지구 시스템 여기까지 내가 끝낼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수업에서도 여기까지 끝낼 거고 네 번째 수업에서 여기 끝내가지고 딱 4번에 끝낼 거예요. 시험 범위는. 4번에 끝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 풀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오늘 주간지는 여기밖에 없겠지. 그럼 다음 주에 여기까지 배우면은 여기만 주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에 다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주에 여기 배우면은 또 여기부터 시험 범위 끝까지. 그래서 내가 항상 제일 처음 중간고사 끝나고 제일 첫 수업할 때 제일 어려운 수업을 합니다. 요번 시험 범위 중에 물리가 제일 먼저여서 물리하는 게 아니라 물리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누적을 해야 너네가 안 까먹고 넘어갈 수 있거든. 2학기 들어가도 똑같아. 화학 파트가 제일 어려울 거야. 화학 파트 제일 먼저 하고 계속 누적으로 문제 줄 거고 2학기 기말고사 되면 전기 파트가 제일 어렵거든. 뭐 전기 다 싫어하잖아 니네. 그래서 전기 파트 제일 먼저 하고 먼저 한 다음에 계속 누적으로 줄 거다. 여기 보면 돼요.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바로 수업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학 기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물리를 한번 다 배웠어요. 특히 내가 윈터 때 제일 시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제일 많이 수업했던 파트가 물리야. 근데 뭐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여태까지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 대비할 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 뭐 그것도 맞는데 방학 때 했던 거랑 내용적으로 거의 똑같을 거예요. 거의 똑같은데 한 번을 더 들으면 그래도 이제 이해가 돼야 돼. 방학 때는 한 번 들었는데 저 과학 준 새끼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 그때는 뭐 그렇다 치자. 근데 요번에 한 번 더 들으면은 예전에 했던 거 맞는데 그거 하는 거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면 좀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하는 수업이 처음 듣는 친구들은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내가 하는 수업이 통합과학이랑 물리 1을 교묘하게 섞은 수업이야. 그래서 주간지도 통합과학 문제랑 물리 1 문제랑 같이 있어요. 그렇게 너네들이 공부를 해야 문제가 조금 더 잘 풀릴 거야.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중간고사 뭐 몇 등급 나올 거냐 몇 점 나올 거냐 했는데 가끔씩 그런 애들이 많아. 쌤 근데요 너네도 시험 보고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야.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큰일 났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도록 내가 수업을 한다니까 항상. 그래서 나는 언제나 어렵게 문제를 많이 내요. 많이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하고 그런 걸 경험을 해봐야 시험 보고 망했다. 씨발 개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럼 니들이 망한 거야. 둘 중에 하나니까 쉽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할 때는 당연히 어려울 거야. 어렵게 수업하고 어렵게 문제를 풀어봐야 시험이 쉽게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문제가 잘 풀리고 너네 등급도 잘 나올 겁니다. 요번에 뭐 너네뿐만이 아니고 고2, 고3 다 등급 컷을 내봤거든. 근데 뭐 언제나 뭐 항상 똑같긴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고1 5개 학교 있거든. 6개구나 심학고. 덕이랑 백마고도 있어가지고 8개 되겠다. 8개. 백마고는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운정, 교화, 심학, 지산, 한빛, 동패까지 6개 1등급 안 나온 학교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왔어 지금. 근데 뭐 운정고는 아까 물어보니까 한 개 틀렸는데 1등급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아마 나올 것 같아. 근데 웬만하면은 내가 그 퍼센테이지를 다 내봤거든. 물론 등급 컷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너희들 다 모든 애들 다 따져가지고 지금 고1이 30명 정도 되거든. 30명 중에 내가 내보니까 68%야 3등급 이내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3등급은 나와. 근데 3등급이 안 나온다. 공부를 좀 안 하지 않았나? 까라로 하지 않았나? 숙제 내면은 이렇게 풀면 안 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풀면은 웬만하면 3등급 나와요. 근데 모든 학교가 아마 기말고사 어려울 거야. 어려우면 더 땡큐야 오히려 우리는.
어려워야 돼. 그래야 나머지 애들 빙신 같은 새끼들 다 못 보고 우리들은 잘 봐야 등급이 잘 나오죠. 자,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일단은 뭐 연습장 피든가 노트 펴가지고 필기만 좀 잘합시다. 자, 일단 오늘 내가 물리라는 과목을 처음으로 접근을 할 건데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지금 파트예요. 여러 가지 물리의 전기 파트도 있고 뭐 이제 전자기 파트도 있고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고전역학이라는 역학 파트예요. 역학 파트. 자, 이걸 먼저 우리가 배울 거야. 자, 이번 시험 범위 중에 제일 중요하게 너희들이 해석해야 되는 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이번 시험 범위에선 그래프 해석을 하지 못하면 아예 못 풉니다. 문제를. 물론 뭐 다른 문제들 그래프 없어도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리는 그래프는 우리가 저번에도 봤던 3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이 그래프를 얘로 바꾸는 연습들이 너희들이 돼야 돼요. 그게 되면 문제는 좀 쉽게 풀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ST 그래프라고 할 거고 두 번째는 VT 그래프, 세 번째는 AT 그래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3가지를 그릴 건데 그럼 이거 그리려면 쟤네가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한 개부터 단위부터 한번 봅시다. S라고 하면은 얘 단위가 거리야, 거리. 뭐 이동 거리다. 내가 몇 미터 갔다. 그거 이제 이동 거리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할 얘기가 있다. 봐봐 한번. 여기 A 지점이고 얘 B 지점이래.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물리 1이야 이건. 통합각에서 안 나오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건 좀 배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학교가 운정고, 동패고는 무조건 배웁니다. 이건 학교 부교재에 아예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야. 자, 일단 A부터 B까지 간다. 그럼 몇 미터 가냐? 이게 이동거리잖아. 문제가 뭐냐면 A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이 한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뒤로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방법 중에 얘가 이동 거리는 제일 많죠? 내 발로 간 게 제일 많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A부터 B까지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도착하죠.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직선거리, A부터 B까지의 직선거리를 변유라고 합니다. 변유. 그래서 이제 꼭 기억을 할 부분은 이동거리다. 그럼 내 발로 간 거야. 그럼 이동거리는 지금 현재 1번 방법이든 2번 방법이든 3번 방법이든 4번 방법이든 이동거리는 다 다르지. 몇 미터 갔냐 이거. 근데 A로 시작해가지고 B로 가는 직선거리는 3번밖에 없어요. 이걸 우린 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걸 다르게 표현하냐면 너네 초딩 때부터 이건 많이 배웠잖아. 거속시. 응?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다 이걸 할 건데 단위가 2개가 있어요. 뭐냐? 속도라는 개념과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이게 니네 초딩 때부터는 이런 걸 들어도 뭐 똑같다고 생각했을 거지만 물리적으로는 좀 달라요. 물리학에서만 달라. 그러면 속력이나 속도나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이건 똑같아요. 시간분의 전체 걸린 시간분의 몇 미터 갔냐 이게 속도인데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속력은 내 발로 간 거리 이동 거리로 합니다. 속력은 이동 거리야. 근데 속도는 변이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볼게. 지금 얘가 30m 갔대. 4번으로 갔을 때가 30m. 그럼 3번으로 갔을 때는 15m 갔고 2번으로 갔을 때 20m 갔고 1번으로 갔을 때 25m 갔대. 그때 시간은 다 똑같이 걸렸다고 칩시다. 시간은. 그러면 4번으로 갔을 때와 3번으로 갔을 때만 따지면 속도는 어떠냐면 3번은 시간분의 변인데 3번 자체가 직선이잖아. 그럼 얘는 시간분의 속력, 시간분의 거리 또는 이 시간분의 변이 3번은 똑같습니다. 3번으로 갔다. 그럼 직선거리로 간 거니까 내 발로 15m 갔는데 그게 그냥 변이고 이동 거리예요. 그 3번으로 가면은 얘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4번으로 갔다 그러면 4번에서의 자 시간은 10초 걸렸다 칩시다. 10초. 그럼 4번만 해볼게.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니까 4번의 속력은 3m/s예요. 근데 속도는 10초 만에 어차피 4번으로 가도 A부터 출발해서 B로 도착하니까 직선 거리는 15m란 말이야. 요리됩니다. 그래서 4번으로 갔을 때 속력은 3이지만 속도는 1.5예요.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변이는 그냥 직선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쌤 S로 표현하면 거리예요, 변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상관없어.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S라는 단위가 나오면 거리다. 이 변이라고 해도 돼. 근데 거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 V. 얘가 이제 속력 또는 속도 둘 다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리를 아마 너네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들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할 수가 있어. 이러면 얘가 이제 변이가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화살표에 대한 속력, 얘가 속도예요. 근데 이건 통합과학에서는 원래 가리키면 안 돼요, 이건. 이건 정확하게 그냥 물리 원이야, 이건.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들이 있을 거니까 V에다가 직선거리를 그리면 속도다. 그럼 얘에 해당하는 값은 이제 변이기 때문에 변이도 직선거리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VT 그래프를 제일 중점적으로 볼 건데, 이 VT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는 속도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속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VT 그래프는 다 속도입니다. 속도. 그럼 쌤, 속도랑 속력은 직선거리랑 내 발로 걸어간 거리랑 뭐 그거 말고 다른 점이 없어요? 그래, 그거만 알면 돼.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를 표현할 때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방향. 얘는 방향 설정이 안 돼. 자, 너네 4번으로 다시 가볼까? 그래서 내가 4번으로 간대. 그럼 A를 기점으로 봤을 때 일로 뒤로 약간 돌아가다가 더 뒤로 가다가 다시 뭐 A 밑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게 방향 계속 변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속력을 계산할 때는 방향 고려를 안 합니다. 대신 속도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걸 주면, 방위라고 하죠. 동서남북을 주면 오른쪽, 즉 동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또는 속도를 계산할 때만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얘기하는 얘가 가속도입니다. 여기서 내가 저번에 통합과 그 윈터 때도 얘기했지만 번역을 병신 같은 새끼가 있다니까, 이거. 이렇게 번역하니까 애들이 속도를 가했다 이렇게 한다고. 속도를 가한 거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가속도는 맞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냐면 델타 V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앞쪽에 세모라는 게 나오면은 델타라고 읽을 거야. 델타. 요 델타의 뜻은 변화량이야. 변화량. 얼만큼 변했냐 요걸 얘기하는 게 델타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델타 V다 라고 하면 속도의 변화량이다. 요게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지만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가속도 운동 하는 겁니다. 변화만 있으면, 속도가 변하기만 하면 무조건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플러스 가속도가 있다 이러면 되는데, 속도가 느려지면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은 거잖아. 쭉 가다가 정지. 그럼 속도가 계속 느려지죠. 이렇게 될 때도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주로 나올 건데 F라고 할 거예요. 원래는 여기 FT 그래프까지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오늘은 안 할 거니까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F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제 몇 뉴턴 힘을 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F예요. F. 자, 여기서 이제 단위로 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요 S, 이동 거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미터를 쓰죠. 이게 이제 과학이 좀 짜증나는 게 식에다가 표현하는 단위랑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너네들도 야, 너 여기까지 저기까지 몇 미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미터예요. 미터. 네, 식에서 표현하는 단위가 S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속력은, 자, 이건 단위가 없는 겁니다. 속력이든 속도든 단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쌤, 단위 있는데요? 맨날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는데요? 이건 단위가 아니야. 그냥 합성입니다. 내가 속도든 속력이든 구하는 방법이 시간분의 꼴을 했잖아. 아, 물론 뭐 변이도 되는데, 어쨌든 얘를 단위로 본다면은 시간이 세크예요, 세크. 몇 초 걸렸니? 거리는 몇 미터 갔냐? 이걸 분수를 눕힌 거야,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미터 퍼 세크라는 건 원래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제 퍼라는 게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분수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퍼가 나왔다. 그럼 분수다. 너네 혹시 이런 거 뭐 배웠잖아, 중딩 때. 소금물 농도 이런 거 배웠냐? 수학에서 배웠을걸? 뭐 소금 몇 그램에 물 몇 그램 내면 몇 퍼센트 소금물 되냐? 얘 단위가 뭐냐? 퍼센트 농도 쓰잖아. 그럼 얘도 쌤 분수예요? 얘는 분수가 아니라 이 일자 앞으로 빼는 거예요. 점이 2개지. 그래서 100분이다 이거야, 100분이. 그러니까 알고 써먹어야 돼. 그럼 쌤 이러면은 뭐 달라요 그럼? 1000분이에요? 1000분이야. 이걸 바닷물에 소금의 양을 퍼밀이라는 단위를 써요. 퍼밀. 1000분이야, 1000분이. 그 과학은 너네 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잘해야 돼, 진짜. 이것도 모르고 수업하는 사람들은 없겠지, 아마? 다 알겠지, 뭐. 자, 아무튼, 퍼가 나오면은 분수다, 이렇게 꼭 생각합시다. 그래서 속력이나 속도의 단위는 없는데, 우리는 미터 퍼 세크라는 걸 사용한다. 즉, 속도의 뜻은, 만약에 너네 한번 보자. 뭐 10m per sec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그대로 문자로 보지 마세요. 그럼 얘는 분수로 고치면 세크분의 미터인데 10m 갈 때 1초가 돼야 분수가 10이죠. 그러니까 지금 10m per sec의 뜻은 저 새끼는 1초에 10m 가는 새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야. 과학적으로. 10m per sec. 1초에 10m 가구나. 이 속도로 그대로 가봐. 그러면 10초 만에 몇 미터 가겠냐? 100일 가겠지. 이 속도 그대로라니까? 이게 안 바뀌려면 10초 만에 몇 미터 가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100미터 가야지. 그래야 10m per sec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정도가 딱 우사인 볼트 정도보다 약간 더 빠른 거 아니야? 개념을 잘 잡으세요, 물리할 때. 자, 가속도의 단위는 잘 봐. 이렇게 우리는 씁니다. 미터 per sec 제곱. 그러니까 가속도는 1m per sec 제곱이다. 10m per sec 제곱이다. 저렇게 써요. 저러니까 이해가 1도 안 되는 거야. 잘 봐, 이제.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 됐잖아. 얼만큼 속도가 변했니? 얘인데, 자, 생각 잘 해봐. 원래 맨 처음에 10m per sec로 가고 있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20m per sec가 됐어. 그럼 속도가 얼만큼 변한 거냐? 해가지고 10m per sec가 처음 속력인데 마지막이 20이야. 그럼 변화된 속력이 얼마야? 10이 변한 거지. 10에서 20이 된 거니까 변한 게 10이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10m per sec는 변한 게 맞는데 그 변한 게 1초 만에 변했을 때랑 10초 만에 변했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르지. 1초 만에 10m per sec가 변하려면은 이렇게 돼야 10에서 20까지 될 거 아니야. 근데 10초 만에 변하면은 이러니까 가속도가 다르게 느껴지지.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큼 변했냐는 맞아. 대신 몇 초 만에 얼마큼 변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몇 초 만에 몇 미터 퍼 세컨드 변했는데 왜 가속도예요? 몇 초 만에 몇 미터 퍼 세컨드 변했냐? 여기 t라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 t를 우리가 쓸 때 세컨드를 많이 써요. 세크.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한번 바꿔볼게. t는 우리가 쓰는 단위가 세크야. 근데 V, 속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란 말이야. 이거죠. 그럼 얘를 번분수꼴로 만들어 봅시다. 세크분의 미터가 되죠? 맞잖아? 얘는 내가 아까 분수를 했잖아, 분수. 그럼 여기다 분수 쓴 거야, 그냥? 그럼 얘가 이제 번분수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그래서 얘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도 외울 때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맞아, 물론. 근데 그렇게 외우면 물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돼. 자, 그럼 똑같이 해볼게.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얘 뜻이 뭘까?
얘 뜻은 1초당 9.8m/s씩 변한다는 거예요. 1초당 9.8m/s씩 변한다. 그게 얘랑 똑같다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중력 가속도죠. 얘를 떨어뜨리면은 떨어질 때 1초마다 9.8m/s씩 빨라집니다. 1초마다 9.8m/s씩 빨라져. 이해를 잘해봐. 자, 그럼 문제다. 이 새끼를 63빌딩에서 떨어뜨렸다. 툭 떨어졌는데 63빌딩에서 저 지면까지 떨어질 때가 10초 걸렸대. 10초. 그러면 지면에 떨어졌을 때 속도는 몇일까? 98이지. 왜? 1초당 9.8씩 빨라진다며. 그럼 1초가 되면 0초일 때는 잡고 있는 거고 1초 후에는 9.8m/s. 그 다음 1초 후에는 9.8을 더해야지. 9.8 플러스 9.8 하면 얼마야? 산수가 안 되시나? 19.6이지. 그럼 거기서 또 1초 되나 봐. 9.8 또 돼봐. 29.4죠. 요게 이제 이해를 잘 하시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는 단위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자, 근데 힘은 오늘 안 할 건데 우리 단위는 뉴턴을 쓰죠. 그래서 내가 너 몇 뉴턴으로 힘을 밀었냐, 요게 이제 뉴턴이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거예요. 변환. 자, 봅시다. 이제 일단 첫 번째 요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너네 항상 이게 많이 내가 얘기하지만 수학이 물론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 근데 수학의 폐단이 있어요. 너네가 그래프만 보잖아. 맨날 수학에서 했던 것처럼 얘가 몇 컴마 몇인지를 꼭 알려고 한다. 자, 과학은 특히 물리는 그딴 게 필요 없어요. 값을 구하는 건 나중 일이야. 이 새끼가 무엇을 의미하고 물체가 어떻게 가는지를 상상해야 돼. 물리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자, 그럼 얘 봐봐. 시간, 즉 X축은 계속 증가할 때 Y축이 그대로 있지. 그럼 얘가 속도가 지금 어떤 거냐? 속도가 일정한 거죠. 자, 저 새끼가 어떻게 갈지를 상상해봐. 자, 얘 물체가, 요 물체가 저렇게 간대. 그럼 제가 어떻게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지, 이게. 즉,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이게. 이런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 하냐? 자, 너네 이거 기억 잘해야 돼. 등속 운동이라 하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에? 쌤, 등속 직선 운동이 맞잖아요. 그게 아니지. 이 새끼가 직선상의 이 운동을 하면 등속 직선 운동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운동을 하는 게 너네 일본 그 오사카 이런 데 가봤냐? 관람차가 있잖아. 관람차가 이 운동도 똑같이 해요. 관람차가 계속 똑같이 움직여. 이런 운동은 등속 원운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니네 무조건 이거 보자마자 등속 직선 운동이다. 그럼 외우는 거야, 그건. 외우면 안 돼요. 그냥 속력이 똑같구나. 이렇게만 알면 돼. 자, 나는 이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얘로 바꿔볼 거야. 자, 그럼 내가 물론 이건 직선 운동인지 원 운동인지는 모른댔지만 직선이라 해봅시다. 저 새끼가 계속 가는 직선 운동한데,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지를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야 돼. 맨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 그럼 1초당 이동한 거리가 똑같지? 같은 속력으로 가니까. 자, 그러면 1초 때 이만큼, 그 다음 1초 때도 이만큼, 그 다음 1초 때도 이만큼.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직선 비례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한번 찍어보자. 몇 미터인지 몰라도 돼. 1초 때 이만큼 가면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1초 때도 이만큼밖에 못 가요. 속력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 1초 때도 이거밖에 못 가. 계속 일정한 거리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얘를 그리면, 자, 세로축이 가속도입니다. 내 가속도는 반드시 뭐라고 외우랬냐?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하면 안 돼. 뭐라고 외운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거 꼭 외우세요. 속도의 변화량. 근데 저 새끼는 속도가 변한 적이 없어요. 속도가 안 변했어. 그럼 뭐야? 안 나와야지. 아예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건. 가속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게 그래프가
달라 보이지만 다 동일한 물체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동일한 물체 운동이지만 무려 3가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거든. 이걸 너희들이 해봐야 돼. 자, 그러면 니들이 해본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VT 그래프입니다. VT에서부터 AT나 ST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너네들도 문제 풀 때 이게 나오든 간에 이거로 먼저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요건 첫 번째 시간이니까 너희들이 해봐. 이 그래프를 얘로 바꿔보세요. 값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만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혹시 나는 A4 용지도 없고 노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같냐? 진짜. 이거 뒤로 줘. 또 없는 친구 있으면 얘기하세요. 줄게. 예, ST 그래프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VT에서 그냥 값을 아무거나 잡은 다음에 여기 너 몇 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 지금은 뭐 처음 배우는 거니까 틀리는 게 당연한 거야.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이 새끼는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어떻게 물체가 갈지를 내가 상상하랬지. 자, 봐봐. 처음에는 이 새끼가 정지해 있다. 속도가 0이죠? 0이니까 정지야. 정지해 있다가 속도가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럼 이 새끼가 얘야 얘. 그럼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1초당 가는 거리가 일정할까? 처음에는 느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빨라진단 말이야. 그럼 1초당 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좀 봐봐. 1초, 2초, 3초, 4초 뭐 찍어? 그 다음 1초 때 요만큼 갔대. 1초 때 이만큼 가면 여기에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1초 때는 조금 더 많이 가야 돼. 얘보다 좀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이쯤에 그냥 아무데나 찍어. 상관없어. 여기까지 가야 돼. 자, 그럼 여기는 1초 때 간 거리, 그 다음 1초 때 간 거리, 그 다음 1초 때 더 많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찍힌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야 된다니까 이게. 자, 이걸 그냥 이어주면 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얘를 그냥 이쁘게 그린다면은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증가할 때마다 가는 거리가 조금씩 더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겠냐? 자, 지금 잘 봐봐. 속도가 빨라지긴 하거든? 근데 빨라지는 개념을 봐봐. 1초, 2초, 3초, 4초. 잘 봐. 1초 때까지는 이만큼 빨라집니다. 근데 그 다음 1초 때까지도 이만큼 빨라져. 그 다음 1초 때까지도 이만큼 빨라지고 그 다음 1초 때까지도 이만큼 빨라져. 니들이 아는 것처럼 1차 함수 정비례 그래프잖아 이게. 결국은 시간당 속도의 변화, 시간당 속도 변화, 이게 가속도거든. 가속도가 어떻다? 일정하죠. 똑같아. 변화량이 똑같아. 이걸 우리는 등가속 운동이다라고 불러요. 얘가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를 약간 수학적으로 풀어볼게. 자, 지금 요 새끼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지 알잖아?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구하죠.
그러면 지금 x의 변화량이 시간 변화잖아. 세로축, y축의 변화는 속도 변화죠. 어디서 본 기억이 나야 돼.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이게 뭐야? 가속도죠. 자, 이제 외운다. 이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뜻은 가속도입니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뜻이 가속도예요. VT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꼭 외웁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그래프가 나오면은 기울기 구하라 이거야. 기울기. 야, 기울기 얼마야 이거? 0이지. X축은 변하지만 Y축이 안 변하니까. 기울기가 0이니까 가속도가 없는 거예요. 얘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기울기 일정하니까 등가속 운동한다. 1이 되겠지. 자, 근데 얘는 잘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면적을 구해볼까? 면적. 면적생 값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게 아니고 단위를 구해봐. 단위를. 가로축의 면적의 단위가 t죠. 세로축은 얘 단위가 v야. v. 그럼 쌤 vt가 뭔데요? 생각 잘해봐. 시간 곱하기 속도. 시간 곱하기 속도. 뭐야 이게? 거리잖아요. 왜 아까잖아 이거 거속시. 시간 곱하기 속도. 거리라니까. 이걸 몰라도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 그럼 얘 다시 한번 볼게. t 곱하기 v인데 t 곱하기 v인데 t가 세크죠? 세크. v는 단위가 뭐였냐? v. 속력 미터 퍼 세크. 근데 분수꼴로 나타내면 요리됩니다. 단위도 약분돼요. 단위도 약분돼. 남는 건 미터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동 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VT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 구하면은 AT로 바꿀 수 있고 면적을 구하면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나오면은 얘 또는 얘로 충분히 변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게 조금 어렵다. 잘 봐. 이번엔 드디어 속도가 음액값이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 요렇게. 그럼 봐봐. 아니 쌤, 어떻게 빠르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너희들이 생각해봐. 야, 제일 느리면 0이잖아. 마이너스가 어떻게 빠르기가 되냐? 안 돼, 기본적으로는. 즉, 얘는 속도의 개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속도의 개념에서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댔잖아.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방향이 이쪽이래. 그럼 내가 운동하려는 방향으로 가면 진짜 플러스 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운동하는 방향은 이쪽 그대로인데 뒤로 돌아가지고 일로 간대. 그럼 봐봐,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난 뒤로 가버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러면 속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방향을 생각할 때 마이너스. 즉 이제 물리에서 그래프가 등장하잖아. 그래프에서의 의 의미는 값이 아니에요. 이건. 즉 빠르기든 뭐든 간에 마이너스 빠르기가 어딨냐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니들이 이걸 바꿔보세요. 자, 근데 대신 이거는 내가 값을 한번 줄게, 한번. 얘까지가 5고 5초. 여기까지가 10초. 그 다음에 여기가 10m/s. 여기가 마이너스 10m/s.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직접 값을 구해봐. 그 다음 그래프도 만들어 보세요. ST 그래프와 AT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시작. 해봐.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일단 내가 아까 한 대로 그래프를 나오면 기울기랑 면적을 잘 확인해봐. 기울기 봅시다. 기울기 구하면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어차피 이건 기울기 값이 일정하니까. x 변화량이 10이고, y 변화량은 20인데, 마이너스 20이죠, 변화량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로 일정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일정하긴 해.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난 어려운 거 하라는 게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부터 니들이 약간씩 이런 생각을 해. 난 쌤 수학은 잘하는데요. 물리는 못하겠어요. 그런 인간이 있거든. 수학은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주어지고 값을 구하는 게 문제야. 근데 과학이 내 생각이야. 난 수학 선생도 했다 그랬어. 내가 처음 했을 때 난 수학 선생이었어. 과학이 좀 더 고수의 영역이에요. 왜? 과학은 한글, 글씨가 나오면 그걸 그래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창작의 고통이 있다고, 이게. 대신 이걸 만들 수 있으면 그때부터 과학이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항상 뭐 그래프가 맨날 뭐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고3 돼봐라,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면적 구해야 돼, 이런 거 적분해가지고. 이게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그냥 값을 구하는 건 정방향이죠. 근데 이제 수학에선 그렇지만 과학은 글씨가 나오면 그걸 그래프로 니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처음에 어려운 것보다는 좀 나아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가. 면적을 구하면 우리 이동거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면적 구하니까 1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5m죠. 이건 초딩도 해, 이건 초딩도.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25m 간 건 맞아. 그러면 5초 만에 25m를 갔죠. 그럼 찍어야 돼. 5초 만에 아무데나 찍어. 25m라고 찍은 다음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이 좀 중요합니다. 잘 봐봐. 지금 여기도 면적을 구해야 돼. 아, 선생님, 여기도 그러면 아까 25m니까 여기도 25m죠. 맞아. 맞아. 맞는데 그냥 25가 아니죠. 마이너스 25지. X축은 플러스 값이지만 Y축이 마이너스 값이잖아. 그럼 면적도 마이너스 면적이죠. 이게 뭔 의미냐면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VT는 속력의 개념이 아니라 속도의 개념입니다. 야,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뒤에 방향으로 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즉 25m를 앞으로 간 다음에 뒤로 25m를 간 거야. 그럼 봐봐라. 앞으로 25m를 와라라라 간 다음에 뒤로 돌아가지고 25m를 간 거라니까? 그럼 앞으로 25m 간 다음에 뒤로 25m 오면 어디로 도착할까? 출발점에 도착하죠. 그러면 앞으로 25m 간 다음에 뒤로 25m를 또 오면 출발점에 도착을 해버립니다. 오케이? 그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야 돼. 이어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직선으로 이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직선이 아니야. 자, 왜냐? 수학적으로 봅시다. 영차 함수 그래프잖아? 아, 함수가 아니에요, 이건. 근데 얘로 바꾸면 1차 함수가 됩니다. 다음, 1차 함수 그래프죠? 얘로 바꾸면 2차 함수 그래프가 돼요. 즉, 이런 개념이 된다고. 0차, 1차, 2차.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1차고 얘도 1차잖아. 그럼 얘를 바꾸면 2차 함수, 2차 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프가. 근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해 잘해봐. 속도가 점점 느려지지. 느려집니다. 그러면 가는 거리가 점점 많아져야 돼, 적어져야 돼? 적어지죠. 그럼 여기 봐봐. 얘가 그래프의 기울기 한번 해볼까? 접선의 기울기. 순간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니? 커지죠. 여기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요때보다 요때가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는데 그때의 속력이 빨라진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기울기가 여기선 속력이냐면 똑같아. X축분의 Y축. 시간분의 거리. 속도잖아.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게 된다고. 얘를 미분하면요. 이게 됩니다. 이제. 너네가 이제 미분이라는 걸 배울 때 이걸 배워요. 이렇게 배워요. 접선의 기울기.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 적분하면 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기울기 값 구하면 그 다음 그래프의 y축이 된다는 거고, 얘 기울기 값 구하면 그 다음 그래프의 y축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면적 구하면요? 면적 구하면 그 이전 그래프의 y축이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 면적이 델타 v예요? 해볼까? 면적 구해봐. 면적은 a 곱하기 t죠 그냥? 다시 단위 우리가 쓰는 걸로 바꿔봐. A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얘는 세크. 그럼 얘 분수꼴로 바꾸면 없어지잖아. 그럼 미터 퍼 세크예요. 속도라고 속도. 그래서 여기 면적 구하면은 이전 그래프의 y축. 면적 구하니까 이전 그래프의 y축. 이게 다 수학적인 겁니다. 어쨌든가 여기 1차 함수면 여기 2차 함수 나와야 돼. 다시 여기에 그래프의 순간 접선의 기울기는 속력이에요. 그러면 속력이 점점 빨라져 느려져? 0까지 가잖아.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쭉 정지 할 때까지니까 점점 느려져야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왜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가 되면 접선 기울기가 0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하는데 속력이 0이 되잖아요. 여기. 그 다음부터는 물론 뒤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젠 속력으로만 얘기하면 빨라지는 거예요. 얘의 운동을 표현해 보면 봐봐. 정지. 돌아. 빨라지는 거예요. 이건 빨라진다고. 뒤로 가지만 빨라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도착해야죠. 그래야 음의 기울기로 나오지만 기울기는 점점 커져야죠. 요리 됩니다. 자, 요 그래프가 다 달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그래프라는 거예요. 위에 3개, 가운데 3개, 마지막 3개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이제 문제가 A트로 나왔냐, V트로 나왔냐, S트로 나왔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 유형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 기억 잘 하세요. 자, 이걸 이용해서 2교시 때는 어떻게 접근할지를 잘 얘기해 줄게. 쉬었다 합시다.